안녕하세요. 문다소 중문입니다. 오산 세교 우미린 센트럴시티 입주를 진심으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저희 문다소에서는 매 회차 각 타입별 평면도를 3D로 제작을 해서 해당 각 타입별에 어떠한 중문들이 설치가 가능하고 또 설치를 하게 됐을 때 어떠한 기본 요건 사항들이 있는지, 그리고 어떤 점이 편리하고 어떤 점에 대해서 우리가 참고를 해야 되는지 다양한 정보를 좀 공유드리는 이런 영상으로 찾아뵙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앞에 보이는 이 평면도가 바로 72제곱미터 타입의 이제 평면도가 되겠는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쪽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그리고 현관의 모습이고요. 그리고 거실로 들어오면 또 안방에 이렇게 드레스룸 부분이 옵션이 되어 있는 곳과 되어 있지 않는 곳, 그래서 총 이 두 곳에 공간을 분리하게 되는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 곳이 두 곳이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가장 고심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사전점검 이후에 현관에 단차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보시기만 해도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 사이에 평행선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벽면이 그러하지 않는 부분 때문에 지금 현재 기존 옵션에 삼연동 제품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 그 삼연동을 설치하기 위한 자리가 그대로 보존이 되어 있는 거죠. 옵션이 선택이 안 되면 기존의 이쪽 벽과 이쪽 벽이 평행하게끔 이제 공사가 마감이 돼야 되는데 그러하지 못한 부분들이 간혹 여러 이제 브랜드에서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중에 이제 우미린 센트럴시티 아파트의 현관도 현재 동일한 이제 구조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고객님들께서 이런 편차로 인해서 이렇게 돌출의 어떤 단차를 통해서 삼연동만을 설치해야 되는 이제 그런 아주 선택권이 좁은 형태로 이제 선택을 고민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직접 방문도 하시고 전화상으로 문의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사전에 올려드린 영상을 보시고 꼭 삼연동만이 아닌 다른 제품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제반 사항들을 바탕으로 많은 정보를 이제 공유를 받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72 타입도 동일하게 어떠한 중문들이 설치가 가능한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는 72 타입을 제가 3D로 변형을 좀 해보겠습니다. 자, 이제 동마다 방향에 따라서 이제 다를 수는 있겠으나, 자, 현관, 화장실, 그리고 이제 팬트리, 각 방들, 거실로 이제 들어오는 부분, 그리고 이제 여기가 이제 드레스룸인데, 이 드레스룸 자체가 자, 이렇게 옵션이 없는 곳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공간을 분리해서 안방과 드레스룸 또는 화장실의 소음을 막아야 되고, 또 그리고 외창에서 들어온 한기를 별도로 차단을 해야만 이 안방의 기능을 충실하게 가려낼 수 있거든요. 실행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제가 하나둘씩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현관을 좀 분석을 해보면, 자, 이 공간이 기본적으로 지금 여기서부터 이 벽까지의 넓이가 1m 20 정도가 됩니다. 해당 동마다 한 1, 2cm 정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중문 같은 경우는 각 세대별 제가 실측을 진행하게 되는데 각 동별 한 5세대, 6세대 이상의 시공이 누적되면 그 데이터만으로도 충분히 실측하지 않고도 시공할 수 있는 게 바로 이제 중문이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 다음 이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쪽 신발장 부분과 팬트리 부분에 이 끝선이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 벽면이 벽 두께가 13cm 정도 되거든요. 그리고 이쪽 선상과 이제 일직선상이 되는 이 부분들을 이렇게 딱 가져오면 이쪽이 정도가 되는데, 이제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가 11cm에서 10cm 정도밖에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공간 안에 10에서 11cm 안에 설치될 수 있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쪽 벽과 이쪽 벽을 평행을 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제가 앞에 여러 영상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이렇게 가벽을 세우게 되면, 자, 이렇게 가벽을 세우게 되면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이렇게 평행선이 맞아집니다. 그러면 이 공간 안에
이 벽 두께와 이 벽 두께에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중문을 설치할 수가 있는 조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 가벽이 없는 상태에서는 사실 고객님들께서 기본적으로 삼연동 설치를 기초안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런데 삼연동 또한 역시 너무 좋은 제품입니다. 하지만 삼연동뿐만 아니라 다른 제품도 선택하실 수 있는 조건을 만드는 게 훨씬 더 중요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삼연동 같은 경우는 방풍이나 방한 기능이 좋지만 또 다른 중문들은 사용하기 편리한 제품 또는 인테리어 디자인감이 우수한 이런 제품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선택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그런 시공법과 시공 제한이 되게 중요하다는 것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영상에서도 그러한 부분을 초점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여기가 1m 20 정도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가 1m 7, 8cm, 그러니까 1m 10cm는 안 되는 거고요. 이쪽 팬트리 도어는 고정이기 때문에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기본 조건이 현관의 넓이만큼 옆쪽으로 그 중문이 이동할 수 있는 이 넓이가 제공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72타입 같은 경우는 이쪽 팬트리 도어 사용문까지 오지 않아도 이쪽 고정문까지 해서 충분히 원슬라이딩은 열릴 수 있는 이런 구조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이 수평선만 맞출 수 있는 이쪽 벽과 이쪽 벽이 평행선상이 될 수 있는 가벽만 세우게 된다면 어떠한 중문이든 모든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조건이 된다라는 것을 미리 서두에 좀 설명을 드려 보겠습니다. 그래서 72타입 같은 경우는 조금 더 편안하게 가벽만 세워진다면 모든 중문은 편안하게 시공을 받으실 수 있다는 거, 그런 기본 조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저희 문다수 중문에는 폴드 스윙도어라는 제품이 있습니다. 폴드 스윙도어는 뭐 1세대에서부터 한 4세대까지 있는데 저희 문다수 제품의 폴드 스윙도어 약 4세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형 같은 경우는 이쪽 도어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3분의 1과 3분의 2로 나눠져 있거든요. 이 3분의 1도와 3분의 2가 결합해서 접히면서 이렇게 열리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 접히는 이 부분에 예전 도어 같은 경우 여기 하나가 더 있습니다. 또는 기존에 이제 이 가운데 바가 없는 다른 이 결합 도어 같은 경우는 이 안쪽으로 스크류가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에 좀 이렇게 하자 부분이 좀 많이 나요. 그래서 일반 이제 저희 문다수 제품이 아닌 일반 오프라인 매장에서 이 폴드 스윙도가 하자 결함이 많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런 제품들은 개발 초기 제품들이라는 거, 그리고 저희 문다수 제품은 한샘에서 판매하고 있는 제품이라서 내구성 기본적으로 10만 회 이상을 테스트한 자재만으로 제작되고 생산되고 시공되기 때문에 그런 화재 발생률은 전혀 걱정을 안 하셔도 된다는 거, 그 정도의 품질은 충분히 보장해 드린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면서 폴드 스윙도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폴드 스윙도 같은 경우는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중문을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 중문을 이쪽 벽 끝으로 제가 가져와 보겠습니다. 자, 이쪽 벽에 끝에 딱 와야 우리가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돌출이 없기 때문에 인테리어 마감이 깔끔한 거거든요. 그런데 앞서서 여러 번 반복했던 것처럼 이쪽 벽과 이쪽 벽이 수평하지 않으니까, 평행하지 않기 때문에 이쪽에도 돌출되어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쪽에 들어가 있다고 표현을 해야겠죠. 그래서 이 공간을 메울 수 있는 부분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저희 문다수에서는 박람회 기간까지 이 가벽을 무상으로 제공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무상이란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박람회 상품권이라든지 또는 이제 후기 댓글이라든지 이제 이런 이벤트 참여를 다 하실 거라서 그 부분을 가벽에다가 저희가 할인 형태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형태로 할인율을 넣어서 이렇게 가벽에 대한 고민을 좀 줄일 수 있게끔 제가 준비를 하게 되었거든요. 자, 우선 일단 살짝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이렇게 맞춰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설치하게 된다라고 하면 이런 돌출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네, 깔끔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선 일단 72타입, 그러니까 59 A, B, C, D 그리고 72타입, 84타입까지 우리 우미린 센트럴시티는 거실에서 현관이 잘 안 보입니다. 그래서 이 측면만 보이거든요. 근데 삼연동이 어느 정도 튀어나오게 되냐면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문이 아니고 일반적인 지금 현재 기성품의 삼연동이다라고 하면
최대 4에서 5cm 정도는 튀어나온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지금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 이 정도 튀어나오는 거, 이거 좀 더 튀어나오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5cm 정도 되는 거니까 보니까 여기가 네 2.8 3cm죠. 그러면 최소 네, 이 정도는 이제 튀어나온다고 보는 거죠. 네, 이 정도. 네, 이 정도. 지금 5cm 보이시죠? 두께. 네, 이 정도가 이렇게 튀어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네. 하지만 이 돌출이라는 부분이 그렇다고 해서 크게 인테리어 어떤 디자인감을 망치진 않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기존에 이제 돌출 최대 부위가 보면 이런 팬트리 선반장이 1.8cm거든요. 이제 그거보다는 좀 더 많이 돌출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좀 미리 말씀을 드려보고요. 우선 손잡이의 방향 같은 경우는 거실 방향으로 위치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이 동선이 가장 짧아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런 뭐 한두 발짝을 덜 가면서 거실로 진입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손잡이의 방향은 항상 거실 방향. 그렇게 해서 열리게 된다고 하면은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열리는 거죠. 자, 폴드 스윙 도어는 3분의 2 면과 3분의 1이 접히기 때문에 자, 보면 이 중앙 센터 회전 반경을 기준으로 디딤돌 앞뒤로 이렇게 많이 튀어나가지 않습니다. 회전 반경이 되게 짧은 거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가장 그리고 레일도 없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이 폴드 스윙도어의 가장 큰 장점. 그리고 폴드 스윙도어는 양방향입니다.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고. 자, 이런 실제 운영하게 되는 이 모습을 영상으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폴드 스윙 도어는 여러 가지 옵션들이 있습니다. 유리를 변경할 수 있고, 몸체 프레임 색깔을 바꿀 수 있고, 손잡이, 그리고 유리 몰딩, 이렇게 다 변경이 다 가능하신다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밀어도 되고, 잡아다녀도 되고, 자, 보시면 이렇게 레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발걸림도 없고, 우리가 거실 안에서의 어떤 먼지를 밖으로 배출시킬 때도 턱이 없기 때문에 너무 심플하게 관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리고 3분의 2와 3분의 1 지점의 결합 부분에 보시면 틈새가 있습니다. 이런 틈새는 구조상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안전함을 주기 위해서 TPU 가스켓이라는 고무 가스켓이 여기 장착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의 손이나 어른의 손이 들어가도 끼임 현상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충분히 안전하게 보호가 된다는 거. 그리고 마지막에는 속도 저감 댐퍼가 작동을 하기 때문에 아이들이 벽에 손을 대고 있고 문이 닫혀도 전혀 다치는 일이 없는 그런 안전한 도어가 바로 폴드 스윙 도어라는 거. 그렇게 들어올 때 탁 밀어서 그냥 들어오고 지나가시면 그냥 자동으로 닫히는 거죠. 그리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가 짐을 들고 있을 때 손을 못 쓸 때 그냥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됩니다. 네, 이러한 부분이 이 폴드 스윙 도어의 극강의 장점이라고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 우리가 타 아파트 현장에 시공된 이 중문의 모습을 좀 보면서 어떠한 옵션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실제 타 아파트 시공 현장된 이제 사진을 먼저 설명드리기 앞서서 여러 가지 질문사항 중에 가장 또 많이 고민하시면서 질문하셨던 게 중문의 시공 시점을 좀 많이 물어보시거든요. 시공 시점 같은 경우는 가장 마지막에 시공하는 거를 좀 권장을 드리는데 가구나 가전이나 이사가 종료되기 전에 시공할 경우에는 이제 스크래치나 찢김이 좀 많이 발생을 했었습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우리가 시공을 하게 될 때는 이사 이후에 시공하게 되는데 청소 다 끝나고 그러면 먼지나 뭐 바닥 찍힘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걱정을 좀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앞에 보이는 것처럼 저희가 바닥에는 보양지를 다 도포하고 그리고 이제 벽과 천장 사이에는 제가 비닐로 커버링을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공기 중에 먼지나 이런 부분들이 실내로 유입되지 않게끔 철저하게 좀 커버링을 한 상태에서 작업을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작업이 종료되고 저희가 에어브러쉬로 다 불어서 나가긴 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부분 보이지 않는 먼지들이 100% 완벽하게 제거되지는 못한다는 거, 그 부분이 조금 있다는 거를 좀 인지해 주시면서 중문의 설치 시점을 이사 청소 전후로 하셔도 되고 그리고 청소 이후에 하시면 이제 여러 가지 좀 스트레스 받을 일은 없다는 거,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시공 어떤 시점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 폴드 스윙 도어는 제가 앞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우선 밝은 컬러 계열들을 좀 많이 주를 이루는데 현관이 이제 어두운 이제 뭐 한쪽은 이제 흑경 같은 이런 마감재로 좀 되어 있고 한쪽은 이제 밝은 계열이긴 한데 동시에 이제 어두워지면 현관이 좀 되게 무거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는 좀 가급적이면 이쪽 이런 테두리 이 부분들은 밝은 계열을 좀 하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제가 밝은 색이라면 화이트 계열인데 100% 화이트를 사용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색상이 나중에 발현 현상이 일어나기도 하고 때도 잘 타기 때문에 저희는 아이보리 아주 미세하게 믹스된 코튼 화이트라는 컬러를 사용하기 때문에 색 발현 현상 없고 어떤 찌든 때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컬러가 바로 코튼 화이트 컬러입니다, 지금. 그래서 실제 이제 매장에 오시거나 박람회 때 컬러 패치를 보시게 되면 진짜 색깔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확실하게 차이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보시면 유리는 이제 불투명 유리이고요. 그리고 유리 테두리를 블랙, 골드, 화이트 세 가지 선택하실 수 있고 손잡이는 이 모양이 이제 고정입니다. 다른 이제 모양으로 못 바꾸시고요. 골드, 화이트, 블랙 이렇게 세 가지로 변경이 가능하세요. 자, 이쪽 같은 경우도 동일한 컬러인데 손잡이는 골드인데 유리 테두리는 화이트 그리고 유리는 투명입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불투명과 투명엔 좀 차이가 많이 납니다. 기본적으로 화이트 계열이기 때문에 밝은 느낌을 이제 가져오게 되는데 이 투명 유리가 되게 화사한 느낌을 더 많이 줍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여기는 이제 이 디딤돌까지가 현관의 넓이인 것처럼 보이면 이쪽은 이 방문까지가 현관의 넓이인 것처럼 이제 시각적인 착시 효과가 일어나는데 그렇기 때문에 좀 개방감을 원하시는 분들 또는 답답함을 싫어하시는 분들은 이런 투명 유리와 화이트 계열을 통해서 좀 더 화사한 느낌으로 넓은 현관을 연출하실 수 있다는 거. 하지만 이 부분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라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선택적인 사항인데요. 내 개인적인 프라이버시나 이쪽 앞방에서 현관에 어떤 이런 신발이나 이런 것들이 보여져서 어떤 뭐 아이들 방이라고 했을 때 공부에 집중이 안 되거나 뭐 이런 부분들을 좀 많이 고민하시는 분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이런 불투명 유리를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도가 있으시다고 하면 불투명 유리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니까 상담을 통해서 어떤 패턴이나 모양을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이제 또 모습을 보게 되면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이런 옵션이 있습니다. 하단 막음 또는 이제 고시라는 이제 옵션을 사용하게 되는데 이 아래 하단 고시는 또 목적이 있습니다. 우선 신발이 보이지 않는 어떤 그런 목적의 시선 차단을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옵션이라고도 하고요. 또는 이제 이쪽과 이쪽을 바라보게 되면 이쪽이 훨씬 더 무게감이 있는 거거든요. 무게 중심이 아래로 모여 있기 때문에. 그래서 좀 시각적인 안정감을 원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단 옵션을 많이 하시게 되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유리는 이제 투명 유리거든요. 그리고 테두리는 흰색, 손잡이도 흰색. 이게 바로 이제 매트 베이지라는 컬러거든요. 그래서 베이지 컬러 같은 경우도 겨울에 다가오면 상당히 많은 선택을 받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따뜻한 느낌을 되게 많이 주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베이지 컬러도 많이 선택을 하고 계신다는 거. 그리고 이 현관 폴드 스윙도를 설치했을 때 사면동이 열리는 거 동일한 넓이로 열립니다. 우리 우미린 센트럴시티 현관문의 넓이가 다 열어놓으면 93cm 정도 되거든요. 근데 이제 중문이 설치되는 이 공간도 이 문 틀이 세워지고 문이 접히면서 열리는 이 공간 또한 역시 전체 사면동을 설치한 넓이가 동일하게 열리기 때문에 사면동이 가장 많이 열리고 사면동만 설치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참고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게 모르세로라는 유리거든요. 모르세로 유리는 불투명 계열이긴 하는데 천장에 위에서 상부에서 아래 하단으로 이렇게 일정한 패턴으로 내려오는 이 디자인이 상당히 시원함을 좀 연출을 한다라는 소비자분들의 시선이 되게 많거든요. 의사가.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이 모르세로 불투명 유리가 좀 상당히 많이 선택을 받고 있고 자, 여기 같은 경우도 이제 유리 테두리도 화이트 아래 하단 막으시고 그 다음에 손잡이는 골드로 하셨던 이제 현관의 모습이고요. 이쪽 지금 우측을 보시게 되면 동일한 형태이긴 하나 유리 테두리 골드, 손잡이 골드에다가 아래를 막지 않았어요. 왜 그러냐면 모르세로 유리 자체가 불투명이기 때문에 굳이 아래 하단을 막지도 않아도 되는 이런 상태이기도 하고 좀 더 개방감이 있는 느낌이 나요. 뭐 이쪽보다는. 근데 이거는 이제 개인적인 시선의 또는 취향의 차이인 거라서 절대 정답은 없습니다. 그래서 중문을 선택하실 때 색상이나 디자인이나 이런 모든 것들이 어떤 내 주변에 어떤 타인들이 선택하는
다수의 선택을 하시는 게 아니라 집 안에 들어오게 되면 기본적으로 우리 가족 구성원과 내가 가장 많이 보는 거기 때문에 내 눈에 내 가족 구성원의 눈에 예쁘면 그게 정답이거든요. 왜냐면 1년 360일 바라봐야 되니까요. 그래서 기본적인 이런 색깔 배색이나 이런 옵션들을 선택했을 때 느낌이 어떤지, 다른 벽면과 천장의 어울림이 어떠한지 정도만 참고하시는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그린 계열이나 올리브 계열도 되게 많은 선택을 하시는 것 중에 하나이고요. 요 아이가 바로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는 기본적으로 선글라스처럼 살짝 브라운 컬러가 들어가 있는 걸 브론즈 유리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문이 열렸을 때 이게 보이시죠? 디딤돌이 좀 앞뒤로 튀어나가는 거. 그래서 이런 형태로 완전히 반 고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열리는 개방감 또한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다는 거. 그리고 우드형 컬러도 상당히 따뜻한 느낌을 많이 줍니다. 그래서 내추럴에 대한 색감을 생각하시는 분들도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폴드 스윙도어도 이런 내추럴 우드 컬러도 다양한 컬러 패치가 있으니까 선택이 가능하시다라는 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이렇게 망임 유리 같은 경우는 사실 상당히 안전 유리긴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현관 중문 같은 경우는 베란다 그 문처럼 되게 큰 사이즈가 아니라서 이런 망임 유리나 강화유리나 접합 유리를 굳이 사용하실 필요는 없거든요. 접합 유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고비용의 유리입니다. 그리고 강화 유리 같은 경우는 특징이긴 한데 넓은 창일 때 중앙에 충격을 갔을 때 그 견디는 강도가 되게 세거든요. 그런데 이 주변부는 너무 약합니다. 살짝만 때려도 깨질 수 있는 게 강화 유리거든요. 그래서 현관 같은 경우는 이 중앙을 때리기보다는 이런 부분들이 뭔가 부딪힐 수도 있기도 하기 때문에 오히려 강화 유리보다는 일반 유리가 강도면에서 균일하게 높은 강도가 균일하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유리가 더 목적으로는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도 무작정 비용을 쓰는 게 아니라 그 공간에서 충분한 어떤 강도의 범위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그 유리를 사용하셔도 전혀 무방하거든요. 그렇지만 어떤 유리라는 거는 이제 깨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불안감이 있다라고 하시면 강화철이나 이런 단계를 거쳐서 조금 더 안전한 유리를 하셔도 무방하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고 코튼 화이트 컬러에, 그리고 유리 테두리는 흰색, 그리고 손잡이는 블랙으로 하면 이런 화이트에 블랙의 포인트를 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샴페인 골드입니다. 샴페인 골드는 상당히 은은한 컬러여서 그런지 되게 많은 선택을 받는 컬러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모르세르 유리의 아래 하단 마금, 그리고 유리 테두리 골드, 손잡이 골드, 은은한 컬러. 그리고 이 사이가 지금 1m 20 정도 돼요. 지금 5mm 센트럴 시티 가벽을 세우면 이 정도의 느낌으로 주문을 설치하게 된다라는 거고요. 이렇게 예전에는 유리를 분할하는 디자인들이 되게 유행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요즘 추세나 트렌드는 어떤 복잡한 디자인을 하게 되면 유행을 타거나 좀 시간이 지나면 지루해진다라는 어떤 생각들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개방감이 높게끔. 그리고 현관에 들어올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한 5초 정도만 머무르거든요. 그 이상 머무르지는 않다 보니까 기본적으로 소비자분들께서 요즘은 개방감 있게 그리고 기능성 있게 들어가고 나오는 데 드나듦에 있어서 편리한 중문을 주로 많이 선호하신다는 거. 그 중에서도 폴드 스윙도어가 좀 많은 선택을 받고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들을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요즘 이제 저희 쇼룸에 방문하셔서 선택하시는 게 뭐냐면, 지금 우미리 센트럴 시티 같은 경우는 이쪽에 이제 흑경 같은 유리 재질이 좀 어둡잖아요. 그래서 손잡이 블랙, 유리 테두리 블랙, 이 현관 이쪽에서는. 그런데 안쪽, 집 안쪽에서는 이렇게 전체 화이트 계열로 해버리세요. 전체 화이트 계열로. 그러면 들어올 때와 집 안에서 바라볼 때 너무 다르거든요. 들어올 때는 흑경과 이 컬러감이 매칭이 잘 되고, 그리고 안에서는 이 블랙이 되게 상당히 이렇게 좀 상당히 이게 드러나거든요. 포인트가 되니까. 그러하지 않고 주변과 잘 어울리게 전체를 흰색으로 이렇게 안쪽과 바깥쪽을 다르게 또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이 문다수의 장점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이제 설치된 중문들을 한번 바라보시고 그런 세부적인 옵션을 양면성 이렇게 다르게끔도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는 거를 말씀드리면서 폴드 스윙도어는 여기까지 좀 설명을 마쳐드리고 다음 주문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원 슬라이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원 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우리가 중문 중에서 가장 많은 선택을 받는 디자인 중에 하나예요. 왜냐?
인테리어감과 개방감이 가장 우수하니까. 그래서 원슬라이딩이 이 벽에 단차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어떻게 설치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가벽을 세워서 이 수평을 맞출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자, 그러면 가벽을 세운 상태에서 가벽을 세우지 않고 제가 한번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야 좀 이해하는 데 부분에 있어서 좀 도움이 잘 될 것 같아요. 우선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전체 통창 그리고 유리의 분할수에 따라서 1분할, 2분할, 그리고 3, 4분할, 그리고 한 번 더 가면 6분할, 면 6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분할수에 따르는 명칭이 좀 부여가 되고 그로 인해서 가격이 좀 더 변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원슬라이딩은 이렇게 아치도 가능하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원슬라이딩을 제가 설치를 하러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원슬라이딩 들고 이 벽면에다가 여기에다 설치하는 건 절대 아니거든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은 벽에서 가장 돌출된 부위에 평행하게 움직이는 거거든요. 좌우로.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현재 바라보는 이 벽 중에서 가장 많이 돌출되는 게 바로 여기 팬트리 부분입니다. 이 팬트리 부분이 이쪽 팬트리 부분의 두께가 1.8이고 지금 이쪽에 보이는 이 걸레바지 있죠. 이 걸레바지가 12mm입니다. 그래서 약 6mm 정도가 더 튀어나온 게 이 팬트리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팬트리 부분에 이렇게 끝선을 좀 맞춰 보면서 이렇게 한번 시공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선 기본적으로 이제 여기가 1m 7cm, 8cm고요. 얘가 1m 20이니까 충분히 공간은 충분한데 좀 이렇게 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가보면 자, 이쪽에도 틈새가 있죠. 보시면 이렇게. 네, 이쪽에도 틈새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는 당연히 틈새가 있죠. 이쪽에 이제 틈새가 있는 이유가 왜 여기는 보면 이렇게 여기까지 가지 않았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자, 여기가 지금 1m 20인데 얘가 다 열려야 되잖아요. 이렇게 열리게 되면 최소 여기까지는 와야 되거든요. 그런 이유가 뭐냐면 여기 보시죠. 이 손잡이만큼만 열려요. 이 손잡이가 들어가 버리면 밖에서 열 수가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문에 이게 1대1이거든요. 자, 그럼 보시게 되면 여기까지 침범을 하게 돼요. 그래서 요 상단부 레일이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아래 하단 레일도 와야 되는 거 맞고요. 자, 이런 식으로 돼야 다 열리게 되는 겁니다. 우선 일단 이렇게 됐을 때 먼저 자, 이쪽 부분이 이렇게 틈새가 발생하잖아요. 자, 이렇게 걸레바지보다 더 이쪽 팬트리가 튀어나왔으니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 같은 경우는 기역자 몰딩을 이제 저기 넣게 됩니다. 기역자 몰딩 같은 경우는 이런 식. 잠시 제가 다시 한번 이렇게 기역자 몰딩을 이렇게 만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기역자 몰딩을 이렇게 네, 이렇게 신발장을 잘라내고 자, 이렇게 넣게 됩니다. 그렇게 넣고 이쪽에 원슬라이딩 이 닿는 부위에 모헤어라는 그 솜털 같은 마지막 이제 마감재를 이쪽에 이제 부착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완전 밀폐가 이쪽 공간은 되는 겁니다. 네, 이게 바로 기본적으로 원슬라이딩을 설치하는 방법이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쪽인 거죠. 이쪽이 지금 너무 이렇게 벙 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아까 폴드 스윙보다는 당연히 사이즈가 더 클 수밖에 없는 게 이제 거기에 맞춰야 되니까요. 저 팬트리도 두께까지 맞춰야 되니까 네, 여기까지 이렇게 오게 됩니다. 이렇게 오고 여기 딱 와버리게 되죠.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슬라이딩 도어가 닫히는 거를 이제 보시게 되면은 쭉쭉쭉쭉 여기까지 이렇게 다 겹치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렇게 딱 중문이 설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쪽 부분도 역시 모헤어가 장착이 돼서 완전히 밀폐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런 방법도 있고 또 제가 앞에 폴드 스윙도에서는 설명을 안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제 뭐 냉장고장이나 이런 걸 해야 된다고 하시면 이쪽 부위에다가 이렇게 선반장을 짜시는 경우도 있었어요. 다른 타 아파트에서 이거 동일한 아파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선반장을 짜게 돼서 이렇게 중문이 여기 딱 오게끔 이렇게 해서 닫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쪽 공간도 활용할 수 있고 원슬라이딩도 설치할 수 있고 이런 방법이 또 그렇지만 이제 비용이 이제 점점 들어가는 거죠. 그리고 이런 방법이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티션을 세우는 건데 이제 사실 권장은 이제 드리지는 않는데 여러 가지 뭐 시공에 대한 방법적인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해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파티션을 세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네 이렇게 세워서 되게 되는데 사실 또 이러한 이한이 없다라고 하면 이 4만을 원래 기본적으로 이제 하게 됩니다. 이제 원슬라이딩 전문 회사 같은 경우는. 그런데 사실 이게 조금은 좀 딱딱한 느낌들이 좀 많이 나긴 해요. 그런데 공간이 오히려 뭐 좀 답답한 게 싫다라고 하시면 이런 느낌도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 공간이 조금 비효율적으로 이제 만들어지고 남아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기에 이제 뭘 공간이 이렇게 있으면 뭘 놔두게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그 남자들은 또 아이들은 여기 뭐 뭘 놓게 돼요. 뭐 우산을 놓는다든지 아니면 뭘 갖고 넣어. 이게 정말 좀 보기 안 좋거든요. 그래서 이런 가벽을 아예 세워서 막던지 아니면 이러한 선반장을 만들어서 아예 딱 이렇게 일체형으로 느낌을 만든다든지 이런 형태가 가장 이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설치가 되는 거고 우선 스위치보다 이 팬트리 선반의 도가 훨씬 더 두꺼워요. 그래서 충분히 이 스위치 간섭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문을 열었을 때는 스위치 당연히 덮이는 거니까 그런 제약사항은 있지만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데 전혀 문제가 되진 않습니다. 그래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앞에 제가 이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이 방법들을 참고하셔갖고 선택적으로 내 집안의 인테리어 완성도를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이런 같은 경우는 너무나 이제 무난한 거죠. 기존의 벽인 것처럼 만들어서 설치하는 거라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안 같은 경우는 이제 선반장을 만들기 때문에 이 공간을 좀 더 활용하겠다라는 거죠. 기본적으로 이제 남는 공간이니까 그렇지만 이제 비용이 좀 들어가는 거고 그리고 이제 이런 식으로 됐을 때는 이제 기본 동일한 재질로 마감이 되는 거니까 통일감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이 공간 부분들에 대해서 좀 활용도가 떨어질 수도 있겠고 뭐 입체적인 느낌이 날 수도 있긴 하겠지만 조금 불안한 느낌도 좀 없지 않아 있긴 해요. 그래서 이러한 마감법도 있다라는 거를 한번 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실제 설치된 원슬라이딩의 모습들을 보면서 제가 또 선택 옵션들에 대해서 디자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앞에 보이는 그 타 아파트 현관에 설치된 원슬라이딩 도어의 모습인데요. 첫 번째 보이는 이 사진 같은 경우는 1구입니다. 통창이거든요. 그리고 화이트 계열의 그리고 투명 유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개방감이 너무너무나 우수하고 뭐 히든 도어처럼 아예 도어가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가 않을 정도로 상당히 심플하고 개방감이 정말 우수하죠. 그래서 통창의 투명 유리의 화이트의 조합은 되게 현관을 화사하게 한다, 밝게 한다라는 그런 색상 조합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요즘 이런 유리 디바이딩 디자인 중에 가장 많이 선택되는 게 이 사구입니다. 이런 식으로 십자 모양의 한쪽으로 치우쳐서 있는 이 디자인이 한쪽에 이제 큰 유리가 상당히 개방감을 가져오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이 작은 조각으로 좀 메워지는 이 형태에 대해서 조금 많은 분들께서 좀 선택하시는 게 조금 더 이렇게 안전하고 심플하고 여백의 미가 좀 더 개방감 있는 느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무 이제 개방되는 게 조금 싫어서 이런 형태로 가져가시는데 여기 고객님 같은 경우는 뭐 이제 안쪽이 이제 보이는 게 너무 싫어서 이제 불투명으로 세로 유리를 선택을 하신 경우가 될 것 같고요. 동일한 디자인이지만 투명과 불투명을 이렇게 바라봤을 때 앞서 이제 다른 중문처럼 투명일 때는 이 안쪽까지가 현관의 모습이 되는 거니까 상당히 개방감이 있는 거고요. 이제 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목적이 있는 거니까 프라이버시를 보호할 수 있지만 현관의 공간이 이제 이쪽까지만 되는 것처럼 이제 보인다는 거. 이러한 부분들도 좀 미리 참고하셔서 유리의 투명과 불투명을 선택하시는 게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투명 유리 그리고 이쪽은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는 기본적으로 색상이 있습니다. 브라운 컬러의 색상이 있는 거고요. 신발이 보이는 걸 좀 막을 수 있게끔 이렇게
나무 형태로 아래 하단 마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로도 좀 많이 하시는 경우가 많고요. 색상은 블랙으로도 다 블랙, 화이트, 골드, 블랙, 화이트, 샴페인 골드, 그레이 이렇게 선택이 가능하시는 거고요. 랩핑도 가능합니다. 우드형 형태로.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십자 형태, 동일한 이제 사구시죠. 여기 같은 경우 이제 보시게 되면 철망처럼 보이죠? 이게 바로 망임 유리거든요. 이 형태로 좀 안전한 이 유리를 선택하실 수가 있고요. 이쪽을 이제 보시게 되면 내가 유리를 분할하는 만큼 그 분할 면에 다양하게 변경이 가능하세요. 마금, 알판으로 막을 수도 있고, 이쪽은 이제 망임 유리, 이쪽은 투명 유리. 이렇게 고객님께서 원하시는 부분으로만큼 범위 내에서는 커스터마이징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브론즈 유리입니다. 4분할 디자인이고요. 브론즈 유리 같은 경우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브라운 컬러가 좀 믹스가 되어 있어서 약간 옐로우 계열들, 브라운 계열들이 상당히 채도가 높게 올라와요. 그리고 좀 약간 현관의 모습이 좀 묵직하고 고급스러운 느낌이 좀 많이 나거든요. 그래서도 브론즈 유리를 약간 고급스러움을 좀 느끼기 위해서도 브론즈 유리를 선택하시는 분이 많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설명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체 다 열리진 않습니다. 손잡이만큼만 덜 열리게 됩니다. 이건 좀 참조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샴페인 골드입니다. 그리고 요즘 많이 유행하는 이제 간살 형태이죠.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샴페인 골드 컬러가 있어서 동일하게 이제 은은한 느낌으로 이제 이런 부위가 이제 골드일 때 이 컬러하고 동일하게 이제 통일감 있게 맞추실 때 이 컬러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간살 형태로 원하는 만큼 숫자를 넣을 수가 있습니다. 뭐 절반만큼 넣을 수 있고 다 채울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래 가로 형태로도 나눌 수도 있고요. 이런 형태를 랩핑을 하면 우드로 랩핑하면 이런 느낌이 됩니다. 예전에는 이제 내추럴 우드 같은 경우가 이게 목재로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목재 같은 경우가 상당히 이제 수분을 머금고 또는 다시 방출하는 이런 호흡을 하는 과정에서 틀어짐이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아주 옛날에 이제 목재도가 좋긴 하지만 그런 뒤틀림 현상 때문에 사실 오래 사용하게 되면 이제 소리가 나고 사용소음이 이제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걸 방지하기 위해서 가볍고 뒤틀림이 없는 게 바로 이제 알루미늄 소재다 보니까 이런 알루미늄 소재로 주문이 만들어지고 있는 거고요. 여기에 이제 이런 우드 칼라, 월러 칼라 또는 내추럴 오크 칼라로도 랩핑이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드레스룸 같은 경우도 이렇게 많이 하시는 거고요. 일반적인 이런 간살보다는 간살하기 전에 이게 투명 유리를 하는 게 좀 드레스룸 좋은 것 같아요. 안쪽이 보여버리면 어떤 공간을 정리하는 느낌이거든요. 공간을 분리하는 느낌인 건데 이 안쪽이 보이면 좀 약간 이렇게 시선이 계속 쏠리기 때문에 그래서 소음 차단도 안 되고 그래서 투명 유리보다는 이런 불투명 유리가 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제 내추럴 우드 같은 경우는 이렇게 모르세로 유리로 하고 아래 하단 마금도 이렇게 내추럴 톤으로 랩핑이 다 가능합니다. 그래서 약간 자연스러운 자연 친화적인 느낌을 연출하고 할 때는 이런 랩핑도 선택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리고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아치 형태가 좀 많이 유행을 합니다. 그래서 위아래 이렇게 아치 형태를 가능하시기도 하고요.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색상은 이제 샴페인 골드, 화이트 이런 상태에서 샴페인 골드에 브론즈 유리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브론즈 사틴이라고 합니다. 불투명 유리거든요. 여기는 이제 일반 브론즈 유리고요. 그리고 꼭 이게 아치 모양이 이렇게 방구도 있지만 코너 아치도 있거든요. 이 디자인 요즘 좀 더 많이 선택을 하시는데 아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위에서 내려온 부위가 많다 보니까 좀 답답한 감을 좀 느끼시는 분도 간혹 있으세요. 그래서 요즘은 좀 이렇게 심플하고 간결하게 이런 디자인 좀 많이 선택하시는 분도 되게 많다라는 거 좀 말씀드리고 싶고 아치에 이렇게 아래 하단에 라인을 디바이딩 하나 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있고 이렇게 코너 아치를 이렇게 사선으로 줄 수도 있고요. 샴페인 골드면서 아래 하단에 한 번 더 나누면서 유리를 다른 유리로 이렇게 변경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안방도 이렇게 좀 작은 사이즈로도 이렇게 원슬라이딩 가능하다라는 거. 네.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는 인테리어감이 사실 너무 우수한 제품입니다. 사용감도 좋고요. 그렇지만 이제 또 각 중문마다 이런 장단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선 우미린 같은 경우는 원슬라이딩을 설치하게 될 때에 대해서 여러 가지 방법적인 부분들이 있는 거 그런 방법적인 1안 2안 3안을 좀 고민해 가시면서 원슬라이딩을 나는 꼭 하고 싶다라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1안 2안 3안을 바탕으로 해서 기초 작업을 통해서 원슬라이딩이 얼마든지 설치가 가능하다라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고 색상이나 컬러나 유리나 이런 또 모양 옵션에 따라서 다양한 느낌으로 현관을 연출할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인테리어 감의 최강자 원슬라이딩이라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원슬라이딩은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다음 중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은 비대칭 여닫이입니다. 비대칭 여닫이는 4분의 1 그리고 4분의 3 도가 분리가 되어 있고요. 이 4분의 1의 쪽문도 열리는 이런 구조가 됩니다. 이제 보시면 이 쪽문도 열리는 이런 이제 구조가 된다라는 것을 좀 미리 말씀드리면서 한번 열어볼까요? 네, 이 상태에서 네, 이렇게, 네, 이렇게, 네, 이렇게 쪽문도 다 같이 열려요. 그래서 이 디자인 같은 경우는 상당히 젠 스타일입니다. 이제 딱딱 각이 져 있고 전체 개방감이 되게 높아요. 일반 여는 이제 원슬라이드만큼 유리의 면적이 되게 넓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약간 내추럴한, 레트로한 느낌을 원하시는 분들께서 정말 많은 선택을 많이 하시거든요. 우선 일단 네, 비대칭 여닫이도 한번 제가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타입은 조금 딱딱하니까 기본적으로 동일합니다. 자, 이렇게 가벽을 세우면 되는 거고요. 이 가벽을 세워서 벽에 수평을 맞춰주면 설치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손의 방향은 거실 방향입니다. 거실에서 바라봤을 때는 이 정도밖에 안 보여요. 사실 거의 안 보이는 거죠. 디자인 자체가. 그런데 이제 들어와서 딱 바라봤을 때 자, 이렇게 시원한 느낌이 납니다. 비대칭 여닫이가 이런 심플하고 젠 스타일이 상당히 모던하거든요. 그리고 화이트 계열 투명 유리면 더 이렇게 산뜻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한 가지 이제 아쉬운 점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제 모든 중문이 다 어떤 제품은 편리하면 디자인이 조금 아쉽고 또 어떤 제품들은 디자인이 너무 우수하면 조금 사용감에 불편함은 좀 있다는 거. 이제 원슬라이딩 같은 경우도 좀 전에 이제 설명이 끝났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그 사용감 인테리어감이 너무 우수하잖아요. 그런데 폴드싱 도어는 이제 몸으로 밀고 들어가도 자동으로 닫히는데 원슬라이딩은 내가 양손에 짐이 있으면 이렇게 짐을 내려놓고 문을 열거나 발로 막 문을 열으면 들어가잖아요. 그럼 다시 또 짐을 내려놓거나 다시 문을 닫아야 돼요. 이런 부분들이 폴드싱 도어가 디자인은 떨어지만 또 사용감의 편리성도 너무 우수하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비대칭 여닫이 다시 돌아와서요.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이제 또 그런 디자인적인 감이 너무 우수한데 뭐가 또 어떤 점이 또 좀 불편하느냐. 자, 거기 불편한 점을 설명드리면 안 되는데 이제 우리가 모르고 구매해서 이런 불편함이 있다고 생각이 들면 되게 스트레스 받거든요. 그런데 미리 내용을 알고 이 정도는 우리가 충분히 감안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라고 해서 구매하시는 거랑은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각 주문별 장단점을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품이 안 좋다는 건 절대 아닙니다, 고객님들. 그래서 그 부분들은 꼭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기본적으로 중문은 이렇게 회전 방향, 회전 축에 의해서 회전 방향이라는 게 발생하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들어올 때 신발을 이 정도에 벗잖아요. 근데 여기를 벗어나요, 이 회전 방향이. 그래서 신발을 툭툭 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좀 단점이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좀 어떤 게 문제냐면 다 괜찮거든요. 근데 자, 요 아이가 우리가 나갈 때는 이제 밀고 나가는데 들어올 때도 밀고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요 아이를 이제 밀고 여기서 들어오잖아요. 그러면 보면 이 화장실을 이만큼 침범을 해요. 간섭을 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문이 열리는 각도도 거의 90도까지 열리니까요. 그래서 나오게 될 때, 화장실에서 나오게 될 때, 이 문이 이제 열려 있는 상황이 될 때, 뭐 이제 100% 열어놨을 때, 이제 비대칭 여닫이도 자동으로 닫힙니다. 반자동으로. 그래서 그럴 일은 없지만, 우리가 이제 열어놨을 때 이제 이제 이쪽에 간섭이 좀 있고, 그리고 들어올 때 우리가 짐을 들 때 밀고 들어오니까, 좀 많이 밀고 들어올 때 이제 화장실에서 나오는 분하고 간섭이 좀 있을 수 있는 게 이제 비대칭 여닫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을 사용할 때 그런 회전 방향에 의해서 한 간섭, 이런 부분도 기초에서 알고 계시면 선택하고 고민하시는데 조금 더 정확한 답을 내리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비대칭 여닫이는 사용감은 정말 우수한데 이런 느낌으로 디자인도 되게 예쁘거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회전 방향에 의해서 조금은 불편한 점이 있을 수 있다. 네, 이 부분들 한번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 이제 다른 타 아파트에 설치된 모습을 제가 보여드리면서 좀 설명을 또 다시 드려보겠습니다.
자, 비대칭 여닫이는 원슬라이딩처럼 아치 옵션이 가능합니다. 자, 아치 옵션이 가능한데,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위아래 아치 옵션, 위에 아치, 그리고 아래 하단은 유리를 분할할 수가 있어요. 코너 아치, 그리고 코너 아치의 사선 배치, 이런 식으로 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방구의 코너 아치, 그리고 아래 하단을 나눠서 밑에는 이제 불투명 유리를 선택 가능하시는 거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방구가 아니라 코너 아치, 그리고 해서 이제 밑에 하단을 이제 나누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신발이 보이는 부분들을 좀 차단하겠다라는 이제 그런 의도인데, 저는 사실 이제 이 부분은 투명 유리를 하는 거는 다 개방감을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래를 판으로 막으면 신발은 100%안 보여서 좋긴 하는데 이제 개방감이 줄어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한 번 더 고민하시면서 선택하시는 게 이제 좋을 거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 아래 하단을 막으면 사실 위에 옵션을 안 하는 게 좋은데, 아래 하단을 하고 싶으면서 아치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밑에는 꼭 반드시 이제 파는보다는 이렇게 유리 형태로 불투명으로 처리하시는 게 좀 좋을 거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이제 요 보이는 게 기본형이거든요. 전체 기본 스탠다드 노멀인데, 이 상태에서 이제 유리는 브론즈 유리입니다. 이제 여기가 이제 투명 유리고, 일반 투명 유리, 여기는 살짝 브론즈 유리입니다. 브론즈 유리. 자,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됩니다. 이 회전축이 이제 끝단에 있다 보니까 문을 열면 이렇게까지 돌출이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니까 그 부분을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자, 그리고 비대칭 여닫이는 이제 어떤 카멜레온 같은 제품이에요. 너무나 다양하게 변해버리거든요. 이 느낌에서, 이런 느낌에서 이런 느낌으로 와버리는 거니까요. 위, 아래 아치, 그리고 모루 세로 유리에 손잡이도 아치형으로도 갈 수가 있고요. 근데 이 부분보다 또 이렇게 투명으로 하게 되면, 자, 이런 식으로 손잡이도 일반 이제 손잡이거든요. 그래서 느낌이 전혀 다르죠. 개방감 차이가 나죠. 근데 어찌됐든 이 불투명 유리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선택하는 거라서 좋다 나쁘다의 개념은 아닙니다. 개인 프라이버시라든지 안쪽에 있는 방에서 밖을 바라보면 집중도가 떨어지니까 이런 부분들의 목적을 갖고 하시는 거라서 디자인적인 요소는 조금 더 다른다는 거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내추럴 우드 형태로도 랩핑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간살 형태의 느낌도 줄 수 있는, 그리고 손잡이도 레버형으로도 이렇게 변경이 가능하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자, 모르세로 유리, 자, 이런 식으로도 했을 때 느낌이 이래요. 자, 이렇게 아래 하단 판을 막는 거죠. 이런 이렇게 거실이 통으로 보여지는 이런 아파트 구조 같은 경우는 신발이 정말 잘 보이거든요. 근데 이제 저희 59 A, B, C, D, 7이, 그 다음에 84 같은 경우는 거실에서 안 보이기 때문에 이 판 부분을 크게 뭐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래서 그렇지만 디자인적으로도 선택하셨을 때 이런 느낌들이 되게 좋거든요. 예쁘게 많이 보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도 가능하다라는 거. 자, 그리고 이렇게 코너 아치를 했을 때 이런 부분들이 안과 바깥쪽에서 바라봤을 때 이런 느낌이 든다는 거. 네. 이런 식으로 비대칭 여닫이 같은 경우는 다양하게 색깔 변경, 유리 변경, 뭐 아치, 디자인 변경 이런 부분 다 가능하다는 거. 그리고 유리에 따라서도 상당히 묵직함과 고급스러움과 그리고 산뜻하고 밝은 느낌들이 아주 팍팍 90도, 180도 이상 이렇게 바뀔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대칭 여닫이를 고민하시는 분들께서도 본 내용 이제 설명드린 그런 정보를 바탕으로 해서 옵션이나 컬러나 유리 선택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손쉬운 선택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비대칭 여닫이 설명을 좀 마치고요. 다음 주문에 대해서도 다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저희 문다스 주문의 리버서블 도어입니다. 첫 번째 설명드렸던 폴드싱 도어하고 동일한 구조이긴 한데, 폴드싱 도어는 3분의 1과 3분의 2가 나눠져서 접히면서 열리는 구조라면, 리버서블 도어는 통으로 이렇게 문이 회전해 버립니다. 이제 이 구조가 발생한 이유는 1m 10 이하의 현관에 되게 잘 어울리거든요. 그리고 이제 원슬라이딩 설치하고 싶은데, 또는 이렇게 비대칭 여닫이처럼 이렇게 전체 넓은 통창을 갖고 싶은데, 이런 분할들이 싫은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리버서블 도어를 많이 선택을 하시거든요. 근데 이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도 이 문 하나가 회전하기 때문에 이런 앞뒤에 돌출 부분이 좀 더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좀 참고를 기본적으로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리버서블 도어를 한번 기본적으로 설치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선 이제 가벽은 설치를 해야 된다는 걸 충분히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가벽을 세우는 기초 작업은 되게 심플합니다. 간단하고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리고 가벽을 세워야 다른 중문을 설치할 수 있는데 용이하고, 기본적으로 인테리어의 어떤 돌출이라는 개념이 없어지기 때문에
인테리어 마감도 되게 깔끔하게 떨어진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완전 개방감이 우수합니다. 통창이라서 되게 넓습니다. 자, 이런 구조입니다. 예. 그런데 자, 이제 문을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문을 열어 놓았을 때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예, 그렇지만 이제 비대칭 여닫이처럼 이제 많이 이렇게 돌출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절반이 이렇게 돌출되는 거니까 기본적으로 저희가 1m 21대 1m 10이라고 하고 이걸 잡았을 때 이쪽으로 50cm, 이쪽으로 50cm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선상이 나오는 거니까 지금 바라보면 이 정도 전체 이제 열어놨을 때죠. 이렇게 열어놓지는 않지만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설치가 이제 될 수 있다라는 거. 하지만 개방감은 막대하게 넓습니다. 지금 여기가 요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약 95% 이상이 열리기 때문에 거의 다 이 계고부를 다 열어버린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원슬라이딩하고 동일하다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는 개방감이 아주 우수하다. 근데 원슬라이딩만큼 이제 인테리어 감은 좀 다르긴 하지만 이런 구조 내에서 원슬라이딩이 설치되지 못하는 구조 내에서는 가장 개방감이 우수한 그런 공간의 활용도를 주는 게 바로 이 리버서블 도어거든요. 그러면 리버서블 도어 실제 설치된 영상을 좀 한번 보면서 제가 설명을 드려보겠는데요. 우선 리버서블 도어가 어떻게 작동이 되는지 한번 제가 영상으로 좀 보여드려 볼게요. 자, 리버서블 도어인데요. 자, 영상 시작에 앞서서 이 전면부를 보시게 되면 개방감이 되게 우수하죠. 바로 이 전면이 그냥 환해집니다. 환해집니다. 정말 환해지는 게 바로 리버서블 도어거든요. 자, 리버서블 도어는 이렇게 전체 색깔, 손잡이도 흰색, 유리 몰딩도 흰색, 화사하게 밝은 느낌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손잡이는 블랙 골드 화이트, 그리고 몰딩도 블랙 골드 화이트 이렇게 변경 가능하시고요. 바깥쪽 손잡이, 안쪽 손잡이 다 변경 가능하세요.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95% 개방감이 되게 우수하죠. 그래서 110 이하의 좁은 공간을 효율적으로 낼 수 있고요.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닫히는 부분이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레일이 없어서 가장 편합니다. 발걸림 없고 자동으로 닫히는 바로 이게 폴드 스윙도어 리버서블 도어의 가장 큰 장점이고, 요즘 이렇게 좁아지는 현관에서 이 폴드 스윙도어 리버서블을 대체할 수 있는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편리한 기능성에 대해서. 하지만 이제 디자인성에 대해서는 당연히 더 우수한 제품들이 많이 있고요. 하지만 이제 편리함과 가족 구성원 아이들이 있을 때 안전도를 생각했을 때는 저는 폴드 스윙도어를 가장 좀 더 우선해서 권장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자, 리버서블은 이러한 구동 방식을 갖고 있는데요. 실제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리버서블 도어는 폴드 스윙도어 유사합니다. 몸틀 유리 도어 컬러 변경 가능하시고, 손잡이 화이트 블랙 골드 세 가지 컬러, 그리고 유리 테두리도 화이트 골드 블랙 손잡이하고 동일하게 갈 수가 있거든요. 지금 현재 유리는 이제 투명 유리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화이트 밸런스가 현관의 줄을 이룬다고 하면 동일하게 화이트 계열 쪽으로 가시고 손잡이만 뭐 블랙 이렇게 느낌 주셔도 되고요. 이렇게 앞뒤 밖으로 이렇게 보여주시는데, 또 블랙을 좀 선호하시는 분들은 이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암영이 있기 때문에 이 유리 테두리 부분에다가 블랙을 넣으셔도 돼요. 그래서 좀 더 포인트를 줄 수 있는 이런 선택을 좀 하셔도 되고요. 자, 이렇게 신발이 보이는 게 좀 싫으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구조는 아니에요. 저희 72 타입이 이렇게 아래 하단을 막는 옵션, 하단 고시 옵션, 하단 막는 옵션 하실 수 있다는 거고, 약간 이렇게 어두운 계열, 저희가 이제 팬트리 이쪽이 신발장 앞쪽 이쪽 부분이 이제 흑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약간 블랙 계열의 좀 어두운 컬러로 가셔도 무방은 하지만, 현관 같은 경우는 가급적이면 이제 시간이 지나면 좀 밝은 컬러가 좀 더 지루함이 덜하고 또 유행을 안 타기 때문에, 뭐 예전에는 사실 이 어두운 컬러들이 좀 고급스러웠고 많이 유행을 탔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현관이 좀 더 밝은 느낌으로 가는 추세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한 번 더 말씀을 드려보고요. 자, 리버서블 도어는 개방감이 너무 우수합니다. 95% 이상이기 때문에 상당히 우수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렇게 유리 테두리 같은 경우는 손잡이하고 동일하게 가시는 분이 많아요. 대부분 유리 골드, 그 다음에 유리는 이제 브론즈 사틴이거든요. 이제 이런 불투명 유리 같은 경우는 그 안쪽에 불이 꺼지면 더 어두워집니다. 이제 이런 부분도 있다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자, 머리세로 유리 아래 하단을 막습니다. 이제 신발 같은 게 보이는 걸 차단하기 위해서인 거고요. 유리 테두리 골드, 손잡이 골드 이렇게 매칭을 한 이런 느낌이 보실 수가 있고요. 동일한 거지만 이쪽 유리는 이제 그레이 유리예요. 그레이 유리의 코튼 화이트 컬러의 블랙 테두리, 골드
테두리, 그리고 아래 하단 마감에도 골드 테두리, 손잡이 골드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주셔도 된다는 거죠. 골드를 줬지만 여기 블랙을 줘도 전 상관이 없는데 이제 이런 라인들의 컬러가 골드 컬러가 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매칭을 하신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현관의 어떤 주를 이루는 메인 컬러, 뭐 화이트가 됐던 블랙이 됐던 이런 컬러에 맞춰서 손잡이나 유리 테두리를 매칭시키시면 전체적인 느낌들이 되게 통일성이 있어집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보시고요. 블랙 계열들을 좀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포인트를 좀 주시는 게 좀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체 흰색 계열에 뭐 모리세로 유리를 하고 블랙을 포인트를 주는 이 느낌도 되게 신선합니다. 되게 화사한 느낌도 많이 나고요. 근데 조금 답답한 감이 있다는 거, 요거는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이런 불투명이고 이런 불투명이 있는데 저는 사실 개인적으로 이런 불투명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도 나쁘진 않긴 하지만, 네, 그래서 요즘 좀 유행을 해서 그런지 더 예뻐 보이는 것 같긴 해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 좀 있고요. 약간 베이지 계열로 해서 우드톤하고 유사하게 맞춰도 되지만, 뭐 실제적으로 저희 이제 무다수 같은 경우는 내추럴 컬러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런 베이지 컬러도 좋지만 내추럴 컬러도 괜찮고요. 또 이렇게 우드 계열들을 생각하신다면 다양한 컬러를 선택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리버서블 도어도 상당히 개방감이 우수하고 심플하고 통유리에 화사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는 도어 중에 하나 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고, 양방향으로 밀어도 잡아도 되고, 그리고 몸으로 밀어도 되고, 그리고 레일이 없다는 거, 이런 부분에 있어서 사용의 편리성이 그리고 개방감이 우수한 중문 하면 리버서블 도어로 한번 더 고민해 보시기를 한번 권장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마지막 삼연동 도어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다시 이제 현관으로 돌아왔는데요. 59 A, B, C, D, 72, 84 같은 경우가 최초에 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기존의 옵션 3연동이 설치할 수 있는 구조로 남아 있습니다. 마감이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다른 중문을 설치하기 위한 기본 조건으로 가벽을 세워야 인테리어 마감이 깔끔하면서도 중문을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넓어진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 3연동 같은 경우는 기본 설치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최초의 원 상태를 돌아간 상태에서 제가 3연동을 설치해 보겠습니다. 자, 3연동은 기본적으로 16cm입니다. 이 마지막 마감 그 몰딩까지 포함한 이제 상태인데요. 이 부분에 대해 좀 설명을 이제 더 드려야 되는데, 우선 자, 간략하게 너무 디테일하기보다는 좀 이해할 수 있는 선상에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끝단은 이쪽 끝에, 자, 이쪽 마감판 여기까지 와야 되거든요. 이쪽 끝단 쪽에서 3연동이 설치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약 5cm 정도가 튀어나오게 되는 거니까, 자, 이런 느낌인 겁니다. 대략 좀 느낌 오시나요? 네, 이 정도의 느낌이거든요. 이 정도의 요 정도, 이 정도가 이제 겹치는 거고요. 나머지 이 정도가 이제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렇게. 네, 이 정도. 네, 이런 느낌인 겁니다. 네. 그래서 우선 전체적인 뭐 시공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 없는 상태인 걸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우선 다 닫혔을 때에 대한 모습으로 좀 한번 좀 보여드리게 되면, 이제 그 타입마다 좀 다를 수가 있는데요. 네. 자,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설치가 됐을 때, 자, 보시는 것처럼, 자, 이런 느낌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쪽 마지막 도어가, 이제 고정 화장실 쪽에 있는 그 고정 도어가 이 신발장에 걸려서 잘 보이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가리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삼연동의 그 정 비율이, 아주 예쁜 비율이 다 보여지진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어떤 디자인을 넣거나 뭐 이렇게 유리 어떤 모양을 집어넣게 되면 정말 복잡한 느낌이 들 거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브론즈 유리나 투명 유리로 가시는 게 좀 좋을 거라 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안쪽 같은 경우는 뭐 보여지지가 않으니까 크게 저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돌출 느낌이 이 정도 있다라는 거, 요 부분만 좀 참고하시면 3연동 같은 경우는 사실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레일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3연동은 되게 익숙한 중문이에요. 우리가 기본적으로 너무나 익숙한 게 사용을 해왔고, 그 눈에도 익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삼연동을 선호하시는 분들 되게 좀 많으시더라고요. 그런데 기본적으로 가벽만 세우게 되면 이런 문턱을 만들 필요가 없거든요. 우리도 예전에 방문에는 방문 턱이 있었지만 지금은 없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무언가 점점 개발되고 편해지고 아주 사소한 거지만 이런 것들에 의해서 신제품들이 나오는 거거든요. 괜히 이게 나오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다른 종문을 설치할 수 있음에도 이런 익숙한 부분이 좋다라고 하면 전혀 삼연동을 설치하고 사용하시면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 근데 튀어나오는 부분이 한 4~5cm 정도 튀어나올 수 있다라는 거를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기본적으로 삼연동 같은 경우는 이제 보여지는 제품만으로는 사실 소비자분들은 구분이 잘 안 되시거든요. 이게 좋은지 나쁜지. 기본적으로 중문을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지금 이제 저희 문다수는 대부분 이제 목재 형태로 레일을 사용하거든요. 근데 알루미늄 레일로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이 부분이. 근데 이 알루미늄으로 되게 되면 잘못 밟아버리거나 하게 되면 푹 들어가거든요. 또는 이제 사용성이 좀 심해요. 그러니까 알루미늄이니까. 그래서 이제 저는 기본적으로 나무 그 하부 레일을 쓰거든요. 근데 알루미늄 레일은 5mm 정도인데 그 목재 레일은 1cm거든요. 그렇지만 사용성은 있다라는 거. 그게 되게 크고 알루미늄 레일 같은 경우는 이게 밟았을 때 잘못하면 이렇게 움푹 들어가 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저가형 같은 경우는 저가형뿐만 아니라 기본적으로 삼연동의 방풍 기능이 우수하려면 테스트를 해봐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 문을 잡고 이렇게 앞뒤로 흔들어 보시면 돼요. 흔들어 보시면 이 중문이 좋은 중문 같은 경우는 전혀 이 몸체와 이 도어가 분리되는 느낌이 하나도 없어요. 막 달달달달 떨리는 이런 느낌이 전혀 없거든요. 완전히 딱 고정돼서 빈틈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가형들은 빈틈이 많아요. 그래서 흔들어 보면 막 다다다다다 이렇게 닿는 소리가 되게 심하게 납니다. 그거는 그 이유는 반증은 몸체와 도어가 간격이 많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럼 그 사이로 이제 방풍의 기능이 온전히 100% 수행을 못 한다는 거죠. 간단하게 좀 제가 뭐 예시로 한번 보여드려 보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흔들어 보면 소리 나죠. 그리고 이렇게 되게 이렇게 얇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렇게 얇은 이렇게 자재를 써요. 그러니까 어떤 식이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알루미늄 프레임들을 보시게 되면은 일반 중문 저가형들은 이렇습니다. 저가형이 얇고 일반 중문 저가도 당연하죠. 저가 같은 경우는. 근데 저희 문다수는 이렇게 두꺼운 걸 사용하거든요. 그래서 이 흔들림이 적고 그리고 방금처럼 상단부 아래 하단부의 사이에 있는 이 도어가 꽉 물려 있어요. 여유가 없이 정확하게 물려 있습니다. 그래서 흔들리는 소리 자체도 많이 나질 않습니다. 그렇게 빈틈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런 중문이 좋은 중문이에요. 가격 여하를 따라서. 그렇지만 저가형을 만들려면 기본적으로 자재를 저렴한 걸 써야 되거든요. 그래서 벗어날 수가 없다라는 거. 그래서 꼭 가격이 낮은 게 결코 좋진 않다라는 거를 다시 한번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렇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나쁘진 않습니다. 가격 대비 가성비를 따져서 선택하시는 거라서. 하지만 보여지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 차이점이 있는 게 어떠한 차이점이 있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고객님들께서 어떤 이제 잘못된 판단하실 수가 있는 거잖아요. 똑같다라고만 생각하실 수 있는 거잖아요. 외형으로 똑같지만 어떤 게 차이점이 있는데 내가 장기적인 비용을 지불하고 장기적인 사용을 했을 때 어떤 게 더 유리하고 이득이 있는지 가성비가 높은지에 대해서 판단을 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제공해야 되니까 제가 이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좀 참고해 주시면 고객님들께서 삼연동 중문을 선택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좀 더 내 집에 가장 잘 맞는 그리고 좋은 제품을 선택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기 드레스룸 또한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설치하시는 데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삼연동 중문을 이렇게 설치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다라는 걸 좀 말씀드리고 싶고 문 도어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열려고 닫히는 거기 때문에 전혀 뭐 문제가 없이 공간 분리를 할 수가 있고요. 이제 이쪽으로도 이제 팬트리 선반장이 이제 들어가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제가 좀 급하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예, 팬트리 선반장을 이제 이렇게 놓으시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놓게 될 건데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놓으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이제 이쪽은 아니긴 한데 뭐 한쪽은 이제 당연히 이렇게 놓으실 수가 있는 거니까요. 이게 잘 안 맞네. 이런 식으로 대부분 이제 팬트리 선반장을 이렇게 놓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드레스룸 삼연동 같은 경우는 불투명 유리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불투명을 하더라도 이런 부분들이 좀 실리스로 나고, 특히 이제 이쪽 부분은, 이쪽 팬트리 선반장은 이쪽 유리하고 가장 근접해 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이제 이쪽 유리 같은 경우는 화이트 느낌으로, 화이트 판으로 막아버리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네, 그래서 이렇게 끝까지 다 좀 닫아주고요. 그리고 이쪽 도어도 닫아주는데, 지금 보시면 이 부분이 보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나무 알판으로 마감을 아예 해버립니다. 이렇게. 잠시만요. 이런 식으로 아예 막아버립니다. 이거 이제 밝은 색깔이면 이 밝은 색깔로 이렇게 막아버려서 이쪽이 아예 안 보이게끔, 이쪽이 이게 얼룩덜룩하지 않게끔 이런 식으로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실제 설치된 다른 그 세대에서도, 다른 아파트에서도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 이런 것들이 꼭 결국에는 뭐 정답은 아니지만, 뭐 결국에는 사용자 소비자분들께서 내 생활에, 내 취향에, 내 시선에 가장 좋은 방안들을 생각하시면서 커스터마이징 해 가는 거거든요. 저희가 이제 무조건 막 이렇게 하는 게 좋습니다라는 게 결국 답은 절대 아니거든요. 그래서 내 집이기 때문에 내 아이디어와 나의 어떤 그 취향에 의해서 모든 거를 커스터마이징 하는 게 가장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저희 문다수 중문도 세심하게 다양한 각도로 준비해서 소비자분들께서 원하시는 느낌들을 충분히 연출할 수 있도록 제가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삼연동도 확장형 같은 경우 어떤 식으로 설치가 되는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삼연동 확장형입니다. 자, 보시면 이제 요게 한 2.5cm? 그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3cm, 4cm 정도면 조금 더, 요거 한 2배 정도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딱 그런 느낌이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우리 우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이렇게 한쪽에 거의 이제 신발장하고 거의 걸리는 부분, 요 부분 좀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브론즈 유리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투명 유리. 그리고 브론즈 유리는 확실히 그 약간 고급스럽고 묵직한 느낌들이 나고요. 그리고 투명 유리는 화사합니다. 그냥 깔끔하고 군더더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문 하나가 걸려서 일부만 보이기 때문에 좀 디자인이 복잡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다른 디자인을 좀 넣는 거는 조금 이제 한 번 더 고민해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들고요. 여기는 이제 약간 약간 베이지 계열이거든요. 이런 형태 좀 진행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블랙 계열도 상당히 묵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미린 같은 경우도 이제 약간 이런 흑경 느낌들이 좀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블랙의 브론즈 유리도 나쁘진 않습니다. 또 묵직함들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형태로 좀 고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불투명 처리와 그리고 이 안쪽에 이제 이게 지금 현재 1.6의 형태는 몰딩이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안쪽으로 이 몰딩이 들어가서 사실 잘 보이진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이제 요거 약간 개선 전 버전이에요. 그래서 생각 좀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이렇게 불투명 처리를 하실 수도 있다라는 거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이렇게 걸려요. 딱 이제 거의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이게 지금 1m 60이거든요. 약간 구형 아파트 모델이긴 한데, 자, 이런 느낌으로 좀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화이트의 투명, 확실히 화사하고 밝은 느낌이 나죠. 이런 느낌이라는 거. 그리고 이렇게 레일 같은 경우 목재 레일 1cm 레일 두께가 이 정도 됩니다.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1.6cm 두께의 아주 슬림함으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 말씀을 드리고 싶고, 열렸을 때. 그리고 뭐 아치나 이런 걸 다 넣을 수 있긴 한데, 뭐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우미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한쪽이 가리기 때문에 이런 디자인은 크게 고민을 좀 안 하시는 게 좋을 거라 좀 생각이 들고요. 이런 올리브 그린이나 이런 컬러도 되게 좀 예쁘거든요. 그리고 내추럴 우드 컬러로도 가능하시고, 이렇게 밑에 막을 필요 없이 내추럴 우드에 투명 유리 가도 상당히 원런 느낌으로도 연출할 수 있는 그런 컬러 패치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 좀 이런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문다수에서는 이번에 우미린에 설치되는 삼연동 같은 경우는 댐퍼가 장착된 삼연동으로 저희가 제공이 되거든요. 그 부분도 지금 현재 이제 다른 아파트에서는 없었는데, 유상이었는데, 이 우미린 같은 경우는 댐퍼 같은 경우도 무상 등급으로 해서 저희가 제공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댐퍼의 느낌이 어떤 건지 한번 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댐퍼가 장착된 문다수의 삼연동 중문입니다. 상당히 슬림하죠. 지금 옆에 보이는 이 지금 넓이가 1m 60입니다. 브론즈 유리고요. 네,
딱 요 정도 사이즈면. 그런데 정말 너무 안타까운 게 신발이 걸린다는 거, 신발장에 의해서. 이게 부드럽게 닫히는 이런 구조라는 거. 강하게 닫아도 이렇게 부드럽게 슬림하게 닫힌다는 겁니다. 화이트의 브론즈 컬러 너무 고급스러운 것 같아요. 네, 따뜻한 느낌 많이 나고요. 우선 이제 요즘 여러 가지 중문 형태들이 좀 많이 있기는 한데, 지금 보시면 이제 요 정면에서 문을 열었을 때 다시 닫히는 이렇게 반자동형을 좀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기본적으로 중문 같은 경우, 현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문제점이 좀 있을 수 있냐면, 리버서블 도어 같은 경우 우리가 밀고, 그러니까 스윙 도어나 리버서블 도어는 밀어서 내가 열어지는 만큼 열어놓고 들어가면 자동으로 닫히는 건데, 삼연동 같은 경우 좀 상황이 다르거든요. 우리가 옆으로 이렇게 밀어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제 자동으로 반자동으로 닫히는 구조면, 그래서 이거 잡아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게 다시 다시 닫히는 정도의 힘이 있어요. 그래서 미는 힘보다 옆으로 이렇게 여는 힘이 상당히 훨씬 더 많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 고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이제 여는 힘 부분들이 또 추가적으로 있다라는 거. 그래서 미는 이렇게 여닫이의 도어의 반자동과 이게 옆으로 슬라이딩 되는 자동문하고는 좀 많이 사용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불편한 부분도 반대적으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한번은 충분히 체감을 하시고, 단순히 이제 반자동으로 닫힌다, 이런 부분들은 한번 직접 체험해 보시면 되게 좋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을 좀 한번 권장을 드리고 싶고요. 우선 일단 뭐 어떠한 중문이든 중문의 기능은 이제 방풍이나 방안이나 방음 이제 기능을 이제 기초로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모든 거 다 좋은 거고요. 우선 이제 우미링 같은 경우는 특수하게 이제 삼연동을 설치할 수 있는 또는 설치가 되었던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라는 게 이제 여러 가지 좀 이슈를 만들었는데, 기본적으로 저희 문다소에서는 고객님들께서 원하시는 모든 중문을 설치할 수 있게끔 기본 여러 가지 분석을 맞춰 있는 상태고, 고객님들께서 색상이나 느낌이나 뭐 여러 가지 어떤 집안의 이제 가족 구성원이라든지 이런 또 생활 패턴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말씀해 주시면 그 안에서 어떠한 중문이 가장 효율성이 있고 사용하기 편한지 이런 부분들을 전문가적인 입장에서 좀 친절하고 디테일하게 세심하게 좀 한번 정보를 공유 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이제 많은 부분들을 제가 이제 말씀드렸기 때문에 그 점을 좀 참고하신다면, 꼭 저희 제품이 아니더라도 어떤 가성비 있는 제품을 고르실 때 그 점을 초안해서 직접 체험도 해보시고 그런 기초안을 가이드를 기초해서 그 설명을 받고 판단하신다면 좋은 제품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구매하실 수 있지 않을까. 저희 문다소 제품을 구매해 주시면 너무너무나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만 소비자분들께서도 여러 가지 이제 예산도 있고 또 원하시는 취향도 있으시기 때문에 그런 모든 거를 저희가 다 할 수는 없지만, 이런 좋은 정보 컨텐츠라는 부분으로 좀 접근해 주시면 이렇게 영상을 만드는 데 상당히 좀 보람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회차수에 이제 만들어질 72타입, 84타입에 대한 영상들을 보시고 좀 많은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겠습니다. 우선 이제 제가 뭐 이런 영상을 만들고 설명을 하는 이런 분야의 전문가는 아니다 보니까 중간중간 이제 어떤 좀 어눌한 말투나 또 약간 누주한 뭐 이런 전달이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부족함들은 좀 따뜻한 마음으로 양해 말씀 부탁드리면서요. 이 영상뿐만 아니라 카페 내에서나 또는 유선상으로 언제든지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 주신다면 친절하고 세심하게 상담을 드리고요. 이런 홍보차 외에 이제 박람회 때 뵙게 될 텐데요. 거기 저희 문다소 주문 꼭 상담이라도 한번 받아보실 수 있도록 방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시간 저희 문다소 영상 컨텐츠 72타입 분석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